네, 오늘은요 선교적 교회의 대가이신 AEU 미성대학교 이상훈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우리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인사 나눌 수 있고 또 학교 소개와 또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요즘도 바쁘고 과거에도 바쁘고 네, 계속 바쁩니다. 네, 제일 많이 바쁘신 게 어떤 부분이? 글쎄요, 일단 제가 학교 사역도 이제 네네.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선교적교 운동도 하면서 네. 여러 지역과 나라와 또 교회와 단체들을 또 섬기는 사역들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여행도 많고 이동도 많고 또 네. 사역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네, 다들 뭐 그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이렇게 또 체력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그 AEU 그 미성대학교 네. 좀 소개와 함께 자랑을 뭐 그동안 많이 네. 하셨겠지만 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까지 하긴 좀 그렇고요. 저희 학교는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 네. 이제 영어 이름은 AEU로 네. 우리가 정식 이름이고 또 네. 한국 이름은 이제 우리가 미성대학교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 이것은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원래 이제 미주 선결대학교를 시작을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익숙한 분들을 위해서 미성대학교라고 줄여서 네. 한국말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AEU 미성대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학교는 처음에는 한국어 과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은 저희 모토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리더를 키우고 양성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한국에서 한국어로 또 영어로 또 최근에는 스페인시와 중국어 프로그램으로 해서 4개 언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팬데믹 이전에 제가 총장이 되고 된 이후에 학교를 혁신하고 또 미래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 이제 100% 온라인 과정으로 학교를 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어요. 네. 근데 감사하게도 참 이렇게 팬데믹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또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잘 맞아서 이 미주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리더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또 준비가 되었고 네. 또 효과적으로 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서 학교가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제가 학교 총장 맡았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이제 학생도 많고 네. 또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또 더욱 감사한 것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신입생 모집 기간이고 네.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너무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추천을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강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총장님 그 학생들한테 특별히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뭐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리더를 양성한 학교이기 때문에 네. 항상 저희가 학생들을 뭐 개인적으로 만날 때나 아니면 네. 모임을 가실 때라든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비전과 사역의 초점이 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미랄이 되고 또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모든 과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아주 학교가 이제 처음에는 여러 다양한 과로 네네. 이제 확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저는 이제 총장 되면서 더 오히려 단순화시키고 네.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있던 과 다 폐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는 리더십 중심의 신학과 또 성경 코칭, 상담 네. 그리고 이제 선교적 교회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그걸 더 깊이 들어가고 또 확장시키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또 선교적 리더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2026년 이제 들어서서 네.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까지는 리더십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네. 또 교회 선교적 교회 운동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춰 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리를 좀 잡고 네.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학교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시대에 적합한 학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교수진이나 또 우리 다른 컨텐츠 자체가 네. 사실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좀 되게 앞서가고 있고 시대에 적실한 그런 이제 교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고 또 북미 지역에서도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사역자들이 되게 젊습니다. 그래서 되게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영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이 전인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 하나가 이제 한쪽에서는 목회 리더십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코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의 어떤 전인적인 정신을 다루는 네. 상담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학교가 있었지만 있었지만 사실 이제까지는 상담학과 명맥을 유지하는 데 좀 그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저희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는데 네. 그게 이제 MFT라고 하는 네. Marriage and Family Therapy라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네. 저희가 라이센스 과정을 취득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풀 어크리디테이션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그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정식 학교가 되었고요. 네네. 더불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LPCC라고 해서 네. 이것은 이제 라이센스 프로페셔널 클리니컬 카운셀러 그래서 이제 전문 임상 상담사인데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센스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학교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학교도. 근데 저희 학교가 이 두 가지를 다 풀 어크리테이션을 받았고 네. 이제 저희 학교도 이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를 다 시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게 그 토대가 마련이 되어서 굉장히 큰 성과였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올해 그 SUD라고 그래서 Substance Use Disorder Counselor라고 해서 네. 중독 치료 상담사. 네네. 요즘 뭐 아시다시피 중독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문 상담사가 없고요. 치료사가 없는데 저희 학교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과정을 줄 수 있는 그 네. 과정을 풀 어크리데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갖고 있어서 다들 놀라요. 아니 어떻게 조그만 학교에서 네. 이 세 가지 라이센스를 다 공부시키고 준비시킬 수 있는 이렇게 토대가 마련되었는지 되게 놀라고 있고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학교 오시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이 과정이 좀 홍보가 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되게 많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청취자들 가운데서 네네. 혹시 이렇게 상담을 공부하고 싶은데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가지면서 전문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네. 지금 되게 좋은 타이밍이에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학교들하고 저희 학교하고 학비가 거의 절반 이상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네네네. 그만큼 저희가 좀 아직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학비를 많이 올리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교수진들은 너무 탁월한 교수진들이고 다 실제 라이센스 갖고 있는 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의욕이 너무 높아요. 공부하시는 분은 다 이제 시험을 보고 라이센스를 받게 하겠다. 네. 뭐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계셔서 되게 좋은 시점이어서 오늘 좀 이 홍보를 좀 제가 좀 해야겠다. 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제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혹시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좀 소개해 주시고자 하는 교수님이 계신가요? 네, 그럼요. 저희 그 디렉터로 사역하시는 분이 김의진 교수님이신데요. 네네네. 이 교수님은 오랫동안 임상을 하셨고 또 플로에서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플로에서 네. 박사과정 마치시고 임상과 교수 사역을 같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아주 좋은 교수진들이 되어 계시고 구축되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제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영어 과정도 있지만 네네. 한국말로 공부하면서 영어로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국 분들에게는 아주 너무 좋은 소식이죠. 네. 혹시 그 과정 말고 또 말씀해 주실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네, 저희는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선교적 교회 트랙으로 해서 리더십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또 코칭 쪽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코칭 네. 석사 과정, 박사 과정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또 요즘 이제 아무래도 리더로서 평신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전문성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네. 좀 두드려서 이렇게 본인의 리더십과 또 은사와 또 앞으로 코치로서 또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이제 신학교지만 목회자들만 위한 코스가 아니라 네. 석사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평신도 리더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코칭 프로그램 그러면 네.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좀 홍보 차원에서 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코치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 유행이에요. 네네. 특히 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코치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학원에서 상담하시는 분도 진로 코치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뭐 가정사역 하시는 분도 뭐 가정사역 코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네. 코치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또 그만큼 또 실제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코치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야가 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네. 또 코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나 또 어떤 조직의 영역 또 어떤 사업체 이런 단체 영역까지 다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네.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목회적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리더로서 세움을 받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이 단체를 이끌고 사람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은 사실 저희가 많이 못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개인적인 역량과 성품에 의존하기가 쉬운데 이 코칭을 통해서 이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들을 계속 노크해주고 그것을 스스로 고민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부가 사실 너무너무 유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저희가 한국 코치협회와 MOU를 맺어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의 코칭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돕고 있고요. 네. 또 국제 코치 라이센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이 좀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리더십 프로그램하고 네. 코칭 프로그램하고의 구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리더십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학교는 모든 그 학문이 리더십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학사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다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실천적이고 프랙티컬하다. 네. 학교 자체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목회 리더십이나 네. 아니면 코칭 리더십이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이 있고 또 목회자 리더십이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각각의 어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이제 분야들을 이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돕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총장님께서 선교적 교회 대가시니까요. 그 요즘에 이제 교회 요즘에 세계 정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은 뭔가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대응을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요즘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선교적 교회 대가라는 말은 좀 너무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제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설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너무 다양하고 네. 또 지역 교회 한 교회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사실 너무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리더들이 사실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목회적 환경 자체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크고 좋은 것들이 주도해가는 어떻게 사이즈가 주도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교회도 큰 교회들이 주도를 해가고 큰 교회들로 사람들이 몰리고 네. 작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사실 힘이 너무 빠져 있는 상황이고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적으로 본다면은 되게 암울한 시대다 이런 네. 생각을 들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전 당연히 예스라고 말하고 아멘.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어떤 내용을 보려면 사실 시대적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네. 이 현장 가운데서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보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제3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제3세계 남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각국에 가보면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부흥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네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눈여겨서 보고 있는 뭐 북미 지역이나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굉장히 좀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네. 있지만 그냥 그 안에 사실은 새로운 그런 돌파구와 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은 이제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공동체를 만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언더그라운드 처치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 처치 운동이라든가 네. 아니면 선교적 소그룹 미셔널 커뮤니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10년 전 15년 전부터 시도가 되어서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한국 교회도 가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북미 지역에서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역들이 네. 한국 교회에서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들 중심으로 또 평신도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의 어떤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노력하면서 실제로 제자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존 교회의 어떤 틀 안에서 볼 때는 되게 비관적인데 좀 눈을 돌려서 좀 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지 않고 네. 자기 은사와 또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들이 평신도들을 조금 더 사역 현장에 동참시키고 네. 이 선교적 교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먼저 일단 의식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의식, 성도들의 의식이 네.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관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평신도들이 해왔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 네. 이것은 목회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파트너로서 네네.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잠재력과 은사를 개발시키고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교회를 키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가 오게 할 것인가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뭐 이런 데 목회자의 관심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교회 하나의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목회적 역량이 기울어졌다 한다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고 그들의 은사를 개발시키고 또 그들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네. 그런 사역을 한다면 저는 목회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그런 어떤
목회자의 의식의 변화가 성도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성도들 스스로도 교회에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교회 문제 때문에 어떤 자기 청춘과 젊음을 다 바치고 싸우고 이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네.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또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 교회의 스토리들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조금 저희가 이끌어야 될 텐데요. 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이끌으면 좀 좋을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참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뭐 그렇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저희 아이들부터 저도 이제 늘 기도하면서 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이런 점검도 하고 또 아빠로서 네. 부모로서 이제 늘 반성하게 되는데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볼 때 여전히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네. 뭐 어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이키핑시키는 그런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호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그 급한 사역에 매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은 항상 2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투자나 또 훈련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선교적 교회들의 10가지 특징을 한번 네네네. 뽑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잘 케어하는 교회가 아니고 다음 세대를 사역의 파트너로 여기고 다음 세대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고 참여시키고 네. 그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굉장한 포텐셜이 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총장님이나 신학교 관계자들을 모시고 방송을 가끔 하는데요. 신학교 현장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우리 총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또 교회나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가 힘들면 당연히 학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힘드냐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학생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학교 운영이 어렵다. 이 대부분 학교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저희 학교가 좀 작은 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너무나 작은 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생존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우리 네. 학교가 왜 존재해야 되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찾은 답은 우리가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인 학교를 시작을 했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좋은 리소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과 교회 영성과 또 실천적인 그런 사역들 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이 되면 다른 학교가 줄 수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을 줄 수 있겠다. 한국의 영성과 미국 교회의 강력한 어떤 실천력이 합쳐지게 되면 이런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교수들을 찾고 네. 또 그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만의 어떤 독특한 컬러가 만들어지고 또 이런 사역적인 열매들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것이 이제 저희 한 개인의 이제 고백이지만 우리들이 교회나 학교나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곳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네.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니까요. 네네. 네.
우리 총장님 이제 학교 말고도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 좀 어떤 사역들을 좀 하고 계시죠?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울리지 않게 제가 네.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원래 이런 세미나 같은 거 굉장히 개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좀 언제부턴가 이제 연합사역을 하시게 하셔서 이제 미국에서는 미카라고 네, 미셔널 네. 처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단체를 이제 형성해서 네. 같이 이제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팀으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적 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미카의 영향력이 한국에 퍼져서 이제 프레시 무브먼트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프레시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또 여러 다양한 사역들이 이제 네. 연합해서 펼쳐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가 이제 4년 차인데 컨퍼런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0개 교회가 참여를 하고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네. 3일 동안 아주 큰 그 축제를 저희가 갖게 되었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컨퍼런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핵심 리더들이 또 가을에 모여서 전략을 짜고 또 고민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면서 어떤 사역 팀이 또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미국과 또 한국과 또 이런 디아스포라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런 연합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서요. 우리 총장님 그럼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나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세운 계획보다는 이제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기 더 초점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이제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저에게는. 그래서 네. 학교 사역도 당연히 더 의미 있게 또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을 더 다양한 언어권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게 저의 목표고요. 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고 계셔서 그 부분은 제가 참 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또 동시에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리더들이 깨어나고 또 교회가 더욱더 본질과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질과 그런 구조와 사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미카 사역도 더 확장이 될 거고요. 프레시 사역도 마찬가지로 더 확장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우리 AU 미성대학교 이제 관심이 있고 네. 또 참여하고자 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초청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 또 사역자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네. 잘 준비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단지 학위가 아니라 실제 사역에 적용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AEU 미성대학교가 잘 준비된 학교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교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고 또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 많이 장학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또 고마운데 한 분 한 분 이런 방송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와 또 개인의 삶과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총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